네, 안녕하세요. 캐스트 가족 여러분,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태희입니다. 김태희는 나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행복을 역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학원에서 선생님으로도 있었고 또 과외로 아이들을 개인 지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출산하고 나서는 경단녀가 돼서 오로지 아이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일을 전담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일부러 안 낳은 것이 아니고 제가 잘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아서 두 아이를 시험관하기를 통해서 아이를 또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질병 치레를 엄청 했었어요. 그러한 세포들이 이렇게 유전이 됐는지 아이들도 건강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병 치레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조금 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수도 없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서로가 심신이 지쳐갈 때 제가 한 지역 카페를 통해서 저의 푸념을 늘어놓았더니 어떠한 분이 아이의 면역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영양제를 이렇게 권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산화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저를 소개해주신 권현진 스폰서님께서 유산화를 비즈니스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권 스폰님께 연락을 해서 제품을 구입하면서 유산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42살인데요. 제 나이 또래에 대학 생활 때 한 번쯤은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불법 다단계에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너무너무 강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정말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아이가 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암땡땡이라든지 또는 타사의 어떤 그런 제품들로 네트워크 제품들은 조금 접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권현진 스폰서님을 알게 된 계기는 한 맘카페, 김포의 맘카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정모에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한 20명 이상의 분들이 그 정모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대각선으로 끝과 끝에 앉았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스폰서님의 목소리. 그 째랑째랑한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쪽지로요.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고. 유산화 컨택은 권현진 스폰서님이 저를 하셨지만 인간으로서 제가 친구로서 컨택은 제가 먼저 스폰서님을 한 격인 거죠. 거침없는 솔직함, 뭔가 꾸미려 하지 않는 솔직함이 권현진 스폰서님의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친구로 있었을 때는 뭐든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밥도 사주고 싶고요. 제가 유산화에서 사인업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권현진 스폰서님께 단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 때문이거든요. 진짜로 존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존경하는 마음. 친구이기 전에 저는 유산화에서 성공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비즈니스 롤 모델로서 충분히 그리고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죠. 정말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제가 좀 뺏어오고 싶을 정도로 부러운 그러한 분입니다. 유산화는요, 정말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요, 남을 도와야 하는 일이에요. 유산화는 즉 남의 인생을 잘 되도록 돕는 일,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남을 돕다 보면 나도 잘 되는 일이요. 먼저 유산화를 하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김지원 스타님이나 또 이제 김현진 루비님, 또 이제 권현진 스폰서님 다 동네 친구 언니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올바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편견이 많이 깨졌죠. 검소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나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난 척, 버는 척, 있는 척 이런 거 저는 척하는 사람들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검소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오히려 편견이 깨져서 속이 이렇게 뭔가 있는 척이 아니라 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유산화를 선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유산화를 비즈니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한 선입견이 너무나 강했고 제가 AB형이에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제가 선택한 거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 그런 것들만 좀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쇼핑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이 딱 안 좋게 자리 잡고 있어서 처음에는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좀 1년 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병치레를 심하게 하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화를 만나서 건강해지는 기회를 제가 느끼게 되면서 아, 이 정도면 내가 이거를 비즈니스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도 내가 욕을 안 얻어먹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돼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기존에 주변의 네트워크, 특히 이 유산화를 하고 있는 친구들, 주변 지인들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은 뭐였냐면요. 정말 난 척, 있는 척, 버는 척, 그런 척하는 분들의 어떤 그 분위기 때문에 제가 더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산화는요, 너무 검소한 거예요. 분명히 일을 하고 분명히 벌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분위기,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정말 너무 검소하고 진실된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유산화 좀 다른가? 이 유산화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유산화를 비즈니스로 선택하게 되고 그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 오게 된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 이거 무조건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권수호님께 비즈니스로 이 일을 전달받고 또 주변에 김포 내에서 많은 지인들이 유산화를 선택하고 또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걸 보면서 저렇게 올곧게 해도 네트워크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너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적인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렇게 덤덤하게 꾸준히 노력해도 반드시 유산화는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아, 이거는 무조건 내가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상황에 맞게 흔들리다 보면 내가 올곧은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믿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만의 믿음이 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성공 비결은 단연코 꾸준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저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했는데요. 남들이 핑계를 댈 만한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초기 치매에 시할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또 김포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변두리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아이들의 픽업과 또 집안 살림, 양육까지 다 도맡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핑계보다도 저는 유산화에서 꼭 성공하고 싶은 갈망이 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힘, 그 하나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꽃도우미부터 시작했어요. 꽃도우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음향봉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음향팀장, 나중에는 이 행사를 아우르는 행사팀장까지 제가 역임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컴퓨터 컴맹이고요. 기계치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봉사를 하면서. 특히나 음향팀장, 음향을 봉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컴맹을 음향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해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좀 냄비 근성이 있거든요. 그 냄비 근성을 좀 잠재우려면 무언가 저를 잡아줄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봉사였어요. 책임감 있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봉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알아. 밤새서 제가 음향 만드는 그런 장비들이나 컴퓨터를 제가 공부하게 되고요. 매일매일 행사 전이 그렇게 다가오면 내 음악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고 그런 제가 이루는 그런 행사에 즐거워할 그런 리더님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즐겁게 정말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또 기억에 남는 파트너는 첫 골드
된 우리 차아름 골드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한참 무언가 좀 슬럼프에 빠져 있고 이 일이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라고 생각해서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 차아름 골드님이 정말 이렇게 복덩이처럼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아름 골드님과 처음에 비즈니스를 풀어갈 때 제가 진짜 재밌게 어떤 성과라는 것에 재미를 느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차아름 골드님이 정말 빠른 성장으로 또 실버 디렉터, 골드 디렉터를 달성했고 그 골드 디렉터를 저희가 미국 컨벤션 갔었을 때 마지막 주차를 달성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페스티벌을 막 즐기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딱 골드 달성하신 그 CVP를 확인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던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골드 리더님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저한테는 우리 차아름 골드님이 참 특별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내 그룹인 것 같아요. 내 그룹.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혼신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캐스트는요, 지분 있는 팀? 제가 캐스트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내가 행동을 변화해서 그것으로 성장하는 팀을 말합니다. 내 모든 걸 다 나눠주어도 아깝지 않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나의 파트너들이니까요. 다 주고 싶은 제가 지금까지 온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승급은 사실 루비 디렉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골드까지 사인업하고 골드까지 딱 만 3년이 걸렸고요. 그 이후에 딱 1년 만에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이런 욕구가 막 있었지만 마음처럼 쉽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 새로운 명단을 만들기 위해서 모임에도 가입해보고 또 예전에 저를 거절했던 그런 분들을 다시 명단 뒤집기를 통해서 막 만나가고 있을 때 제가 지금의 다이아몬드 디렉터인 우리 김유란 리더님을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그 김유란 리더님과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정말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역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때 루비 디렉터를 달성하면서 바로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를 함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뻤고요. 나한테도 이런 멋진 파트너, 역동적인 장형의 파트너가 오는 날이 있구나. 나보다 훨씬 더 잘나고 멋진 파트너를 이렇게 만나는 날이 있구나. 그만두지 않길 너무나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산화 사업하면서 정말 어떻게 쉬운 일만 있겠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 너무나 많았죠. 특히나 이런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안에서 제가 아직 미성숙했을 때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때 말 한마디 예쁘게 해주지 못하고 또 행동이 앞서서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을 좀 반복하면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 그때 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좀 많이 받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었죠. 하지만 현명하게 대처해서 지금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그 모든 분들하고도 다시 연락을 하고요.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유산화를 손 놨다가도 다시 이 유산화 품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일은 마음 대 마음으로 하는 일 같아요. 내 감정을 모두 다 드러내고 저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상대방이 저희에게 하는 그런 주는 상처 자체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유산화를 잘 알지 못해서 내 마음의 진심이 아직 통하지 않아서 주는 그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 같지만 결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잘 유산화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막 내 인생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된 직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가족들 돌보고 또 생계를 위해서 또 부모님 봉양하고 맞다리다 보니까 좀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디렉터 정도 되니까 좀 배부르고 등 따셔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 삶을 살 수 있는, 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
할 수 있는 제 인생의 모멘텀이 되는 그런 직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저는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재정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어떤 진정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 안에서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그동안 꽁꽁 닫고 살았던 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누군가들을 오히려 관대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산화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이게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으로도 제가 진짜 인간이 성숙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저는 자라면서 환경이 그렇게 금전적으로는 되게 행복했어요. 저희 아빠가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풍요롭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풍요롭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항상 우울했고, 제가 처음에 유산화 만났을 때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되게 잘 웃고요, 행복해지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요, 제가 많이 웃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유산화 안에서 가장 많이 웃는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유산화가 망하면 안 된대요. 우리 엄마가 더 많이 웃게 해주려면 유산화가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돕는 일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그 안에서 제가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가 소소하게 금전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유산화의 아주 최종 꿈은 제가 진짜 탄탄한 어떤 그런 재정적 또 정신적 육체적인 아주 진정한 부자가 되어서 제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미혼모 후원센터를 꼭 운영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로 이룬 이런 모든 어떤 부를 가지고 제가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한, 제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닌 내 스스로 온전히 해내는 그런 삶이 정말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해도, 노력해도 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유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유산화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산화를 이제 시작하셨든 아니면 지금까지 예전에 시작하셔서 성공 반열에 오른 그런 리더분들 모두 다 똑같이 한 길을 걷는 분이시거든요. 저 또한 모든 시행착오를 다 겪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겪어내시면 훗날에 이 자리에 반드시 올 거예요 라고 제가 장담해드리면 그 시기를 겪어내는데 좀 수월해지실까요? 그런데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다 지나서 겪는 보다 여러분 지금 겪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요. 그 길을 지나와야만 여러분이 저처럼 이 자리에 배부르고 등 따신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죠. 사실 제가 와, 이건 정말 대박이다, 이건 무조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했었던 게 바로 루비라는 직급에 가서였는데요. 주에 끊이지 않고 25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그때 이그제큐티브의 루비 디렉터의 그 수당을 제가 따박따박 받게 되면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성공 가도에 내가 꾸준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나 값진 거예요. 반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상황에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내가 어딜 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일을 하고 이만큼의 인컴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제가 매주 받는 그 주급을 보면서 항상 땡큐 유산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급을 확인하는데요. 그런 주급으로 제가 저희 아이들 케어도 온전히 합니다. 큰 아이가 예체능을 하는 친구예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대기업의 과장급 정도의 월급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온전히 제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고요. 또 저희 아빠가 암 투병 중이신데 그 병원비나 아빠의 용돈 등을 제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된 이후에 조금 더 여유롭고 또 아이들과 미래를 그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리는 그 여유가 생기니까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저는 차를 바꿨습니다. 물론 세금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자치고는 차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석세스코어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석세스코어에서 저의 꿈판에 그 꿈의 드림카가 처음에 아우디 A6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차 전에는 A6를 진짜로 그 꿈판에 있는 드림카를 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고 나서는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A7 네, 제가 이 세단으로 네, 이렇게 체인지 했습니다. 저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한테 쓰는 돈 별로 아까워해가지고 거의 슈퍼선님 닮아서 유산화는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온전히 바로 서게 해주었고 저를 찾는데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아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행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